안녕하세요. 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유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학이나 행정학 그리고 방송 언론학을 두고 고민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내신 법학을 전공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진로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를 질문하셨고요. 아울러 아이에게 맞는 지역도 물어보셨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사주를 보면요. 임오년, 임인월, 신해일, 무자시로 나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 오행이 하나, 화 오행이 하나, 토 오행이 하나, 금 오행이 하나, 그리고 수 오행이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사주팔자에 목화, 토, 금, 수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주는 흔치가 않습니다. 일단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이 기질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인데요. 동시에 그 재주나 재능 그리고 관심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복이 깃든 사주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주팔자에 이 오행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많거나 부족한 오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 오행이 모두 4개, 즉 팔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의 기운으로 다소 편중되어 있는 사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주팔자에서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신금이라고 나오는데요. 신금은 흔히 아름다운 보석이나 작지만 매우 예리한 칼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마도 아이가 매우 총명하고 야무지면서도 다소는 좀 예민하고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유추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일간 신금과 함께 아이의 사주팔자에서 절반을 넘는 오행, 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주로 양수들이어서 십성으로는 상관이라는 별, 즉 기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 자체가 신해라고 하는 이 상관격의 이 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을사일주 학생을 말씀드리면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 풀이를 하면 관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적이고 이 비판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신해라고 하는 매우 날카롭고 이 차가운 금오행과 수오행으로 이루어진 상관의 간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좀 부드럽고 좀 뜨거운 이 목과 화로 이루어진 을사와는 결이 다른 아주 날카롭고 냉정한 비판적 기질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신해일주의 유명인을 한번 소개하면요. 신랄한 정치평론으로 이 유명한 유시민 작가가 바로 이 신해일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면서 이 좋고 나쁨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주팔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미리 좋고 나쁨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긍정성과 부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리저리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험적인 가치 판단 이전에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 학생은 아마도 고정된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기질이 매우 강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진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힘을 써서 이 창조하는 식상, 그것도 이 비판적인 상관이라는 기운이 강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관료와 같은 어떤 규율에 속박당하는 고리타분한 이 조직 생활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오행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오행인 관성의 기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막강한 수오행의 기운에 비해서는 매우 약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관료적인 조직 생활과는 다소 인연이 좀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직 생활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어린 나이에 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모국어를 쓰지 않는 먼 나라에 가서 공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는 뭔가 말과 연관된 일과 좀 인연이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이나 방송, 언론 개통을 또 교육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좀 식상의 대표적인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진로와 관련해서는 방송, 언론 학 쪽이 아이의 적성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법학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이나 행정관료의 어떤 생활보다는 개인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보장되는 변호사와 같은 일로 진로를 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따라서 늘 자기 사주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의 경우는 과한 이 수의 기운으로 인해서 일간 신금의 기운이 빠지고 너무 습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건강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따뜻하게 이 화의 기운을 좀 보완하고 또 일간 신금의 힘을 보강하는 토의 기운이 좀 보완되어야지만 이 사주의 조화와 균형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아이가 거주할 지역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위스콘신 주와 캘리포니아 주 어디가 더 나은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역시 당연히 아이의 선택이 우선이겠지만요. 순전히 좀 사주의 모양으로 볼 때는 물이 너무 많거나 습한 곳은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수에 가깝고 또 상대적으로 좀 추운 위스콘신 주보다는 기후가 화창하고 온화한 캘리포니아 주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은 아이가 선택한 학교가 위치한 곳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든 이 학생에게는 화와 토의 기운이 담긴 이 붉은색과 노란색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을 가능한 따뜻하고 또 안정적인 분위기로 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음식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즐겨 먹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 타국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학생을 마음으로나마 뜨겁게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